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느냐.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주는 월급 말고 새로운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직장이 없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가게에 보탬이 되느냐, 이게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면은, 시장 상황은 단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뉴스에서 요새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경기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 좋은 것 같죠. 코로나 때 사실은 되게 안 좋았는데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서 좀 이상하게 많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안 좋고, 사람들의 소비 형태도 바뀌고 점점 소비를 줄여가고 있죠. 실례로 주위에 이제 나가서 음식점만 가도 예전에는 바글바글 하던 곳들이 요새 많이 안 되고 폐업하는 곳도 많고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해볼 건데, 주식시장,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코인 많이 올라서 좋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배 아프신 분들이 더 많죠. 결국에는 시장 안 좋을 때 잘 준비해 놓고 사놨던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제 지금 또 들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엔 아마 결론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기에서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기회들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6.25 때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주식, 코인 시장이 엄청 좋을 때 또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보면서 이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되게 어려운 건 맞고, 근데 미시적으로 개인, 한 가게, 내가 돈 버는 거에서 봤을 때는 또 틈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틈새들을 어떻게 지금 선점해 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시장이 좋아질 때 얼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중요한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얘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언제부터 이렇게 떴지? 생각해보면 2018년에 이제 우리 신사임당 님이 이제 막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면서 엄청 떴죠. 그러면서 위탁 판매, 그 다음에 구매대행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생각해보면 시장 상황이 처음에 없다가 이제 막 성장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포화가 되고, 이제 좋냐 맞냐, 이제 끝물이냐 아니냐, 이건 모든 거에서 똑같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요새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왔지, 마동석이 막 직구 찍어대지, 막 또 테무가 그냥 광고가 그냥 인터넷만 하면 테무 광고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커머스 시장 전체의 판도가 좀 바뀌어가는 것도 사실이죠. 이커머스 시장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쿠팡, 네이버 사실상 양강체제에 11번가 G마켓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이제 좀 바뀌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사실. 네이버도 난리가 났죠. 네이버도 작년 실적에서 쇼핑 실적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왜냐면 알리익스프레스가 막 들어오니까 위험하죠. 거기서 막 또 이제 쿠폰 쏴대면은 쿠폰 앞에 장사 없어요. 쿠폰 막 쏴대면 고객도 빠져나가고 그만큼 매출 줄고, 또 그럼 이쪽에서 또 쿠폰 써야 되고, 그러면 또 영업이익 떨어지고, 그냥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대신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바짝바짝 길을 좀 세워놔야겠죠. 어쨌든 이커머스가 이제 이렇게 플랫폼 전쟁이 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법들이 좀 있죠. 이전에는 중국 구매 대행 하면은 그냥 검색이 잘 되도록 좋은 상품을 잘 소싱해가지고 고객한테 전달하는데 목표가 있었죠. 근데 그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런 건기식 해외 구매 대행, 영양제 해외 구매 대행 쪽은 좀 낫죠. 애초부터 좋은 상품을 소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이쪽은. 그리고 또 알리나 이런 중국 쪽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조금 낫긴 하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셀러분들이 좀 줄다 보니까 경쟁이 앞으로 점점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잘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나가지 말고 잘 버텨서 그 돌파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건기식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그렇게 변할 건데, 플랫폼 종속 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마켓에서도 검색이 아니라 내 고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리하는 고객들 어떻게 하면 재방문 또 시키고 또 재구매 시킬지, 어떻게 관리 마케팅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건기식으로 그런 거 연습하기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정기적으로 사야 되는 거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다 알잖아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 상품을 샀으면은 이 상품이 며칠 있으면 떨어지는지 여러분 알아요. 30일 있으면 떨어지는지, 90일 있으면 떨어지는지. 그러면 30일, 90일 이후에
적어놨다가 톡톡을 보내는 거예요. 네이버 톡톡 보내가지고 고객님 잘 드셨냐, 다음 거 어떠냐,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문자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방문 유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좀 새로운 기회가 보일 거고 또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좀 어떻게든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반면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시작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여기 좀 다른 뷰를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예전에는 10만 개, 20만 개 막 이렇게 많이도 상품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인당 처음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10,000개로 제한이 돼 있죠. 이걸 앞으로도 계속 줄 거예요. 여태까지도 줄어왔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상품이 없으니까 막 늘리려고 그랬던 거고, 상품이 많으니까 점점 줄이겠죠. 실제로 다른 오픈 마켓들도 뭐 많이 줄였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미리 좀 박아놔야 돼요. 미리 박아놓으면 그거를 빼거나 줄이라고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지금 1만 개일 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리 박아놓고 좀 어떻게든 그 다음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맨날 이제 다른 분들 보면 예전 고인물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고인물이 돼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냥 그전 세대한테 머무르게 되죠. 자, 여기 와서 뭐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도 보이니까 또 다른 기회들 한번 또 얘기해보면 되죠. 유튜브는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유튜브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예전에는 되게 극소수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수익화를 해갔죠. 그 이유는 조회수당 수익이 거의 1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1000개 나왔다 그러면 1000원 버는 거죠.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이 영상 찍어서 올리면 1000개 잘 안 나와요. 50개, 100개 나오죠. 그러면 100원 벌려고, 1000원 벌려고 계속 영상을 막 찍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사실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재미 요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플루언서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고 컨텐츠가 인플루언서들만 만들고 있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은 돈을 버는 방법이 조회수, 그리고 광고, 그리고 공동구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쫙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는 유튜브가 쇼핑을 시작했어요. 카페24랑 같이 하고 있죠. 카페24에도 그래서 구글이 200억 넘게 작년 말에 투자를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그냥 영상에 쇼핑 탭이 하나 붙었는데 뭐가 대수냐,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는 쇼핑을 시작했고 쿠팡이랑 네이버는 쇼츠를 시작했어요. 결국 만나는 거예요. 컨텐츠가 쇼핑이고 쇼핑이 컨텐츠가 되는 세상이 될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상세 페이지 읽으면서 쇼핑하는 세상은 저는 금방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먼저 가 있어야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전에는 조회수 1000개 나와서 1000원을 벌던 유튜버가 지금 조회수가 1000개 나왔지만 거기서 만원짜리 상품이 10개 팔리면 10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할만하죠. 그럼 조회수당 수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10개만 팔아도 10만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유튜브가 되게 중요한 매체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영상 쇼핑 채널 뜰 수 있지만 아직은 어쨌든 유튜브가 꽉 잡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는 거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근데 또 영상을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또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는 그런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들이에요. 쿠팡 파트너스,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활용해야지. 아니 그런 거는 그냥 클릭만 일어나면 하루에 뭐 1000원, 만원, 10만원 이렇게씩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클릭만 일어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영상을. 그럼 구독자가 없어도 돼. 조회수 빵이면 안 되지. 조회수가 1이어도 그 사람이 그 클릭 한 번만 일으키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조회수가 늘고, 구독자가 늘고, 수익이 늘고, 이렇게 좀 선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쇼핑 가기 힘들면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뭐 저희 프로그램 써서 양적으로 늘리는 거지만 질적으로도 그냥 그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리뷰 읽으면서 리뷰 채널 하는 거예요. 그냥 쿠팡에서 예를 들면 나는 뭐 낚시를 좋아한다. 낚싯대 하는 거고, 나는 강아지 용품 좋아한다. 그럼 강아지 용품 뭐 이 상품은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목소리만 나와도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만 놔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얼굴도 필요 없고 목만 찍어요. 목 밑에만.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지. 시작해 놓으면은 분명히 앞으로 전혀 다른 시장을 준비할 수 있어요.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갑자기 여기 블루오션이야 들어가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으니까 미리 사실 조금씩 이런 걸 쌓아놔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조금씩 쌓아놓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블루오션이 됐을 때 빛을 발하는 거지.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하면 훨씬 좋을 거다.